필리버스터 전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추천안도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 추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곧바로 재판소원법이 상정되면서 오늘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살라미 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법개혁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통과시키고 있는데 야당은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관련 3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네.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살라미 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간 끌기에 불과한 내용이죠. 필리버스터는 언제든지 종결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한정 진행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개혁 입법 법안들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다분히 그냥 정쟁화된 수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번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모든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법부에 대해서 무슨 통제하는 그런 조치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입법이 불비된 상태에서 법을 왜곡하는 조치. 고의범이에요. 목적범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단죄받지 못했던 많은 부분, 증거를 조작하여 기소하고 잘못된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처벌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법이 아닌가 싶고요. 네. 나머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어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우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방적인 민주당의 입법 독주,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3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체계 파괴 3대 악법을 지금 민주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고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 법의 문제점들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위헌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법관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가 가져올 법관들의 심리적 위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도 굉장히 짧았다는 것도 문제겠죠. 이어서 추진되는 재판소원법이나 대법관 증언법도 결국에는 이게 5,200만 명을 위한 사법개혁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더군다나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일단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된 가운데 어제 법안 상정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었고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당 지도부가 다시 수정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제시를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박탈이 된 상태에서 매우 이제 기습적으로 처리가 된 거죠. 네, 어제 김용민 의원은 누더기법이 됐다라고 크게 반발을 했고 오늘 투표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김용민 간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형사 재판으로 한정되는 부분들 몇 가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건강한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당론으로 정하고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법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위헌적인 요소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번 수정안이 제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물론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그런 안 자체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정했다는 부분 측면에서는 뭐 비판적일 수는 있겠죠. 저는 그것도 어찌됐건 정치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의 그런 법사위 안에 대해서 더욱더 지지하는 그런 층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법 자체는 국민들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비판의 지점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끝에 나온 아니라는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 여당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종의 약속 대련이 아닌가 싶어요. 법사위 원안을 워낙 세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본회의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조금 덜어내서 이 수정안을 내놨는데 이걸 통과시켜 놓으니까 법사위 원안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반대로 이만큼 수정했으니 우리가 강경한 목소리만을 반영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뭐 약속 대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법사위 원안이 만들어낸 법안은 대학 시험 문제로 치면 빵점짜리 법안입니다. 근데 수정안은 20점짜리 법안을 20점짜리 답안을 만들어 놓고 20점 됐으니까 우리 과락 아니고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20점도 결국에는 과락에 해당하는 답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정말 법익을 위한 건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를 위한 건지 이것에 대한 평가는 결국 역사적으로 남아 있게 되겠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뿐만 아니라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추천안 표결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여당 추천 인사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야당 추천 인사 이 천영식 후보자는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야당이 크게 반발을 한 어떤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으나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유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정도면 민주당은 합의 파기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각 당이 방미통위의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각 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개별 의원들의 표결을 허용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부결을 시킨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죠.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도 당시 지도부끼리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본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당 지도부나 국민의힘과의 협치, 필요할 땐 협치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행보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 이 여야 추천위원들은 모두 통과가 됐는데 일단 뭐 천연 후보자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은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을 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그렇다면 뭐 자율투표로 붙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번 표결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었죠. 뭐 다른 경우에도 당론을 정하고 통과시킨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율 투표를 통해서 개별 의원들의 그런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물론 지도부 사이에서는 합의가 좀 된 건가요? 당 지도부 간의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개별 의원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그런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의 경우에는 극우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아쉽게도 부결이 되었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더욱더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추천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더욱더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 박미통이 후보자, 야당 몫의 후보자가 바뀌게 될지 이 부분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를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리위를 반대자들을 수청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재판부의 결론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도 일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현진 의원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른바 친한계 정치 활동을 했고 또 서울시당의 공천권을 중앙당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징계한 것 아니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뭐 아동인권 침해라는 이런 구실을 만든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당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은 대부분 사법 자제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기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 다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오늘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실제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출당 조치,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 정도의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배현진 의원 이 당원권 정지 1년, 김종혁 전 최고는 제명 결정이 됐는데 재판부의 결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본안과 달리 지금 피해자가 받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든가 그런 긴급성을 두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안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 아마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의 그런 입장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당 내에서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하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책임을 지고 치러야 되는 그런 위치와 지위에 있는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 결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러한 역할들을 못하게 막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법원이 볼 필요성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고 해서 제명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균형성에 맞는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아마 법원의 판단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법원이 지난 재판들과 달리 전향적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 아플 만한 여론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에서 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MBS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조사들을 보시려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또한 67%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 주별로 흐름들 보고 계신데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국민의힘.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날 집계한 조사 결과인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 아주 충격적이고 참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NBS 여론조사가 바로 직전에 나왔던 건 2월 첫째 주였습니다. 네. 3주 만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단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2%에서 17%로 5%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 22%와 17%를 비교해 보면 결국 20% 넘게 이 3주 사이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장 큰 정치적 사안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두둔하는 듯한, 그러니까 뭐 아직 1심 선고 결과에 불과하고 3심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외치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기간에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징계도 있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분열을 촉진했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3주간 장동혁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이탈했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해 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일단 다른 지역은 모두 민주당이 앞서고 TK마저도 28대 28 동률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네.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 설 연휴를 비롯해서 가장 최근에 많이 듣는 이야기는 네. 과연 국민의힘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리고 6.3 지방선거 이체제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따가운 민심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뭐 TK 지역을 보수의 성지,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도 지금 분열된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해서 내가 선뜻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뭐 2.5배 이상 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상황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당내에 어떤 여러 가지 좀 문제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네. 물론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륜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윤석열개인 세력, 강성 지지층을 여전히 안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분노와 비판이 이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반사 이익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네. 민생과 경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죠. 그렇지만 이제 당과 그다음에 그 청와대가 함께하는 모습, 당과 정부가 이러한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지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TK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률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수 정당으로 보수색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TK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 구도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민생과 경제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국민만을 바라보고 민생을 챙기는 그러한 정당으로서 더욱더 거듭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오늘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를 만나기도 했고요. 수도권과 특히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노선 변화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까지 보여왔던 장동혁 대표의 당내 운영 방향을 종합해 보면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어렵게 모여서 용기를 내서 장동혁 대표에게 현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끌고 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진 국민의힘 지지자가 75%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전륜을 선언하고 방향을 바꿨을 때 짧은 기간 안에 과연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게 표를 주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장동혁 대표는 일단 이번 지방선거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믿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략 50% 내외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아무리 그런 그 공식을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운 수치의 당 지지율입니다. 저는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장동혁 지도부가 변화를 할 것인지 상대답입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모습을 보더라도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직후에 바로 메시지가 나온 것이 전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네.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죠. 마지막 다리를 스스로 끄는 셈이기도 합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국민의힘을 자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물론 지금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최고 중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저는 이건 거의 뭐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면피에 그치는 그러한 회의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설령 물론 톤 다운한 데는 메시지를 낸다고 한들 그것을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선거공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 국민의힘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메시지 정치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대표하고 지금 강성 지지층들 등에 업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중도 보수가 국민의힘을 다시 지지하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상황을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당내 이 개파 모임 논란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당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을 되면서 해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독자 활동은 최소화하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개파, 뭐 새 결집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가운데 공취모의 어떤 모임들 의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공소 취소 모임이 발족할 당시에만 해도 105명이 되는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모임을 떠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예. 그만큼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것은 단지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도 함께 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모임이 결성이 됐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물론 당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토하고 다룰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역할이 다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당 공식 기구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 앞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는 그러한 일정 부분 메시지 정리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 당의 일종 하나의 모임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 공식 기구와 별개로 관련된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조직이 상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크게 동감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공존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취모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 입장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은 사실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대단히 위헌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기구화되건 아니면 비공식 기구로 활동하건 간에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이 특위라는 공식 기구로 편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공소 취소 모임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친명계 개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취모 모임의 활동 방향에 따라서 당내 갈등, 민주당의 당내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